현금이 더 중요해진 거는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가파르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정농장에 대비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구분하는 대표님만의 기준에서 물살종이라는 게 뭔지, 물살종이 갖춰야 할 요소는 뭘까요? 물살종은 이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만든 종목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그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진리인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저도 뭐 수없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제가 손절도 많이 하고 뭐 열동 깡통 차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손절 안 하고 버티면서 떨어진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게 보면은 물살종의 요건이 제일 중요한 게 큰 돈이 진짜 들어왔나, 기관이나 외국인 또 개인이라도 커다란 세력이 들어와서 큰 돈을 넣나,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섹터 자체가 순환의 중심에 있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방원 뭐 이런 AI 관련주들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패턴, 급등주 패턴, 순환매의 수혜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하루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도는 종목들,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면 물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 그러면 결국 80% 이상 하락한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법은 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믿었던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뭐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화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뭐 원위치 하든지 아니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원래 위치보다 더 아래로 내려온. LG생활 지금 차트 어떤가요? 178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27만 원 수준이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원위치를 향해서 지금 계속 내려가잖아요. 언제 더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아직 바닥이 확인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10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겪지 않으려면 급등하는 종목이 실적이 아니라 기대로 이렇게 급등하는 건지, 또 상승 시 큰 돈의 주체가 개인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가격만 낮고 수요는 다 사라졌는지, 뭐 이런 거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10배 이상 오를 때 왜 올랐는지를 확인하고, 물리지 않으려면 전량 보유를 하면 안 된다. 높게 오르다 보면 첫 번째 징후가 막 호재가 발생하는데도 가격은 절대로 안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요. 특히 에코프로 이런 거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 구간에서 진짜 바짝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마지막으로 개인의 수급이 막 몰려들어요. 몰려들면서 신용 증가가 이 종목에 쏟아질 때,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종목 분할하기 전에 옛날 가격으로 100만 원 이상대에 개인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다시 들어왔고 신용 잔고가 엄청 증가됐죠. 그럴 때 우리가 물리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게 이제 지지가 무너져서 내리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또 갈 거야, 또 갈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손절을 못하고 아주 본전집착에 하다가, 이게 옛날 가격으로 100만 원이 무너졌으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데 50만 원 내려오니까 반토막 났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더 물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정말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력이 차트를 그릴 때 사용하는 전고 돌파, 삼각 수렴 함정을 개인 투자에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고 돌파하고 상박수렴은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이 패턴을 언이 오면 이 주가가 어떻게 되겠다 딱 그림을 그리고 있고, 세력은 그래? 그러면 니네들 한번 내가 이걸 활용해서 내 물량을 털어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고 돌파 할 때 갑자기 그냥 세력의 설거지에 완전히 당해갖고 물량바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고 돌파 할 때 함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거래량이 전고 돌파 시에 폭증이 되는지 아닌지 살짝 애매한지 그거를 봐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전고 돌파의 자리가 저점에서의 전고 돌파면 그래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 고점에서의 전고 돌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주저앉아서 에코프로처럼 바닥으로 내려오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전고 돌파할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오히려 팔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고 돌파하고 나서 종가가 오히려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그런 거를 잘 봐야 되고, 삼각 수렴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점 높이고 고점을 하다가 딱 포인트에 맞으면 그때 세력의 털 물량을 갖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우리가 안 당하려면 절대로 몰빵하지 말고 분산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첩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대금이 급감해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이 폭발 전야인지 설거지 중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있나요? 이게 고가놀이 정말로 아주 매력적인데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위치를 봐야 돼요. 위치. 네. 고점에서의 고가놀이인지 저점에서의 고가놀이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이런 고가놀이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게 폭발 전야로 봐야 되고 고점에서 고가놀이가 진행되고 있다면 하락의 전조로 봐야 됩니다. 바이오 스마트라고 있는데 완전히 저점에서 최근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오르고 살짝 눌렸다가 오르고 그러는데 오를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고 내릴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하는 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오늘 거래량 770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18%, 종가를 9%로 이렇게 마감하면서 완전히 고가놀이 상태로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저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폭발 전야로 봐야 되고 반대로 고점에서 옛날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에서 상당히 고가놀이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설거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토막 난 종목 중에서 다시 신고가였을 진짜 턴어라운드 종목 좀 찾아내는 방법은요? 턴어라운드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최근에 보면 바이젠살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10분의 1 토막 이렇게 났어요. 최고가 대비 10분의 1 토막 나면서 갑자기 턴어라운드 됐는데 여기서 바닥 대비 지금 4-5배 오르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했죠.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를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상당히 찾기가 매일매일 주가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상한가 간격 뭔지 바닥 대비 예를 들어서 바닥 대비 오늘 이렇게 턴어라운드 될 거를 준비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것만 따져보면 구독자를 위해서 오늘 발생한 턴어라운드 종목을 말씀드리면 더코디 이런 종목은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되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리고 아이텍도 바닥에서 완전히 횡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처럼 급등할 소지가 많죠. WCP 이런 종목도 완전히 바닥에서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지금 턴어라운드를 준비 중에 있어요. 드림텍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흥SE 종목도 마찬가지고 유진경 이것도 뭐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3,200원하고 3,800원 사이에 꽉 막혀 있어요. 월봉을 보면 완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또 뭐 박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매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5000 시대에도 현금 비중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자산 배분의 측면이랑 이유랑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지수 5000 시대에도 이 현금은 완전히 조종장. 특히 지금 지수가 4500에서 5500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보험이라기보다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이직을 낼 수 있는 이게 무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이 더 중요해진 거는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가파르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종장에 대비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은 강제로 팔아야지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회이익을 놓치고 결국은 선택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30%냐? 이 30% 정도 갖고 있어야 이런 롤러코스터장에서 계좌가 흔들리지 않고 또 분할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현금이 강세장에서 급락 시 공포를 기회로 만들고 또 순환매장에서 타이밍에 기다리는 여력이 생기고 판단 스트레스를 줄이는 심리 완충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세장에서 강세장이라고 뭐 맨날 지금처럼 오르지 않거든요. 반드시 저는 5천이 깨지면서 4,500 또 심한 경우는 또 4천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돈을 벌려면 현금을 반드시 확보하고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돈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를 살리고 돈을 벌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거나 환율이 폭등할 때 시장이 보내는 급락의 전조 증상은 뭘까요? 정말로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는 게 이제 굉장히 두렵죠. 근데 전조 증상으로는 좋은 뉴스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이게 첫 번째 전조정성이고, 두 번째로 금리 관련 발언이 하나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특히 뭐 연준 이런 데서 뭐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다, 소비자 물가지수 뭐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 굉장히 과도하게 시장이 흔들리는 전조정성이 나오고 있죠. 특히 환율 급등 시에는 아주 외국인들이 거의 뭐 스트레스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외국인 수입이 이탈이 되고 있고, 지수가 굉장히 무너지면서 대형주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금리 인하와 환율 급등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수급 구조가 막 바뀌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갑자기 이탈을 한다든지, 또 차트상으로 보면 바닥권이 있는데 지지선이 있는데 이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게 분가돼서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롤러코스터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지선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은 빠르게 물량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럴 때 해야지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현금 비중을 점검하고 레버리지 축소하고 대형주와 주도주의 비중을 관리하면서 특히 신규 진입은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이 왔을 때 현금이 없는 거면 투자자가 겪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는 뭘까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손실보다 더 무서운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없는 투자는 조정이 기회가 아니고 나를 파괴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누군가는 기회를 얻고 누군가는 퇴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가장 나쁜 상황에 강제 매도, 반대 매매 이런 걸 당하다 보니까 크게 데미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신용 사용할 경우 더욱더 데미지가 크고, 그다음에 더 치명적인 문제는 조정 후 반등할 때 이 반등장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겁이 나서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 기회도 잃고 타이밍도 잃고 다음 상승장도 잃는 아주 나쁜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반응 불응 상태일 때 투자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뭘까요? 투자자가 취해야 될 때는 가장 먼저 비중을 축소하는 거죠.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주가 시장을 예측을 하지 말고 움직이는 대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조에 의해서 본인이 행동을 해야 되고, 관찰 모드로 전환을 하면서 신규 진입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탑3를 꼽는다면, 호재가 나오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 본전이 오면 나가야지, 또 이번만은 예외적으로 물타기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제 고점이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의사 표시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현금 5천만 원 있는 분이라면 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종목에 좀 투자하면 좀 좋을까요? 한 10개를 지금 뽑았는데 이 10개로 분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오티스처럼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해서 이 바닥 대비 3,000원이 뭐 거의 4배 올랐죠. 이렇게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시간이 없어서 종목만 말씀드리면 이 팅크웨어 바닥에서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여기 들어왔죠. 그리고 또 테림보장 여기도 바닥 대비해서 어마무시한 거래량 들어오고, GMB 코리아도 바닥 대비 엄청난 그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까뮤, ENC, 더구전자 이런 거 다 월봉을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로 돌파한 종목들을 보면,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돌파를 해갖고 지금 1,500원짜리가 3배 이상 올랐는데, 이렇게 상한가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면 KH바텍 이런 것도 상한가로 전고를 돌파했고, 파커스 상한가 후에 지금 고가 놀이 중이에요. KH바텍도 상한가 중에 고가 놀이 중이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오비고도 상한가 뒤에 고가 놀이 중. 6일치엔스는 또 제가 오는 사이에 또 상한가로 돌입했네요. 아까는 상승세에 있다가 상한가 뒤에 고가 놀이 하다가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올라오고, 3기도 상한가 뒤에 이렇게 고가 놀이 중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 대주산업처럼 상한가 뒤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10가지 종목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대량 거래량을 뽐내는 그런 종목들 진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신간 버튼만 누르면 수익이 돌아간다. 이 책 보시면 여러분들 대표님 인사이트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투자 좋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장은 이번 장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이게 대세 상승장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번 달 들어서 특히 최근 1, 2주에 들어서 순환 매장이 본격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기업에 대한 그 환상 착각을 버리고 내가 나한테 돈을 벌어줄 진짜 좋은 주식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수익 패턴, 돈이 되는 패턴을 숙지하셔서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조금 익혀서 이건 뭐 배우는데 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차트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타난 이 패턴이 2026년도에 계속 저는 발생할 거로 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갖고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지금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조방원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보다 바닥에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새로운 패턴은 이거는 뭐 우리 시장의 지금 특성이에요. 특성.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특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한 번에 모든 거 다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평생 이 극대화하면서 티끌모아 태산으로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버셔서 올해는 지난 4년 동안 못 버셨던 거 많은 큰돈 이렇게 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에 또 이슈 생기면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손님 김정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